네, 교 대표입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 영상 올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 계획서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진행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PSST의 두 번째 나오는 S, 솔루션이죠. 실현 가능성 부분.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파트인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이름은 실현 가능성, 즉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창업 아이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대표님들이 작성하시는 경향들을 좀 보면 말 그대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도면이라든지 혹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진으로만 한두 페이지를 꽉 채우기도 하고 혹은 특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특허에 대한 내용, 뭐 명세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칸을 다 채우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발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아이템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어떤 서사적인 과정이 쭉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동적이죠.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템 설명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안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 기능 이 자체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짝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부분과 심사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미스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격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분명히 이 부분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인지를 해야 하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상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개발 또는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 계획이라는 거는 사업 기간 내 일정 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업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사업 기간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설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 기간은 지원 사업의 기간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공고가 나서 선발이 되면 3월 달 정도 시작이 되니까 3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 그래서 뭐 한 9개월에서 뭐 6개월 사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죠. 개발 창업 아이템의 기능 및 성능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제품도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 제품이 있고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차별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아이템 개발 계획을 따라서 R&D를 하거나 뭐 시제품 제작 계획을 좀 세워봤을 때 이 두 가지에 필요한 과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혹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달라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제품 서비스를 좀 사업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필수적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음, 맥락은 이제 이렇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하나하나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쓰게 되냐면 자, 2-1이라고 해서 자,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창업 아이템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파트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창업 아이템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음. 음, 자, 이 항목이 왜 나타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평가 항목에도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은 특히나 예창이나 초창, 뭐 도약 패키지 같이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들은 네, 기술에 기반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도상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발전시키거나 그러한 기술들에 기반해서 사업화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게끔 저희가 정책 기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단순하게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기술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샤워 아이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기술 요건들이 어떤 기술 요건들이 되고 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이 기술에 대한 효익이 어떻게 되고 효익이라고 음, 하면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효과나 이익에 대한 부분이죠. 뭐 편리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사회 비용을 좀 낮춰준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먼저 쭉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표로 이렇게 작성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서브 기술들이 있다면 두 번째 서브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정의, 마찬가지로 기술 효익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을 이제 정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만약에 다른 기술들이 또 있다면 이 내용들을 이제 같이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음, 번째 부분은 창업 아이템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최소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코딩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음, 우리가 단순하게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뭐 단순한 지갑 디자인에 대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기술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음, 이러한 기업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창업 아이템의 핵심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도자기를 굽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뭔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의 혹은 도자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의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만의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혹은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지라도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들 취향에 맞는 뭔가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프로그램 로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을 좀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할 필요들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2-2로 넘어왔을 때는 뭐냐면 이 우리가 얘기한 우리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우위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음. 아까 그 파란색 부분 저희가 회상해 보면 네,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하게 우리 제품이 이런 거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거고,
우리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는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비교를 어떻게 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리시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하고 네. 그래서 여기는 분류라고 하시고 여기는 우리 자사의 핵심 기술이 되겠고 옆에는 A사, 뒤에는 B사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로고들을 좀 넣어주시고 비교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 우위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항목은 사실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항목에 따라서 뭐 가변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기술 정의를 먼저 좀 적어주시고요.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음, 그 기술의 제공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적인 효익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효익. 효익이라고 하니까 좀 한자라서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면은 베너핏입니다. 음, 이게 이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목했을 경우에 어떤 기능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 회사나 아니면 고객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으시는 거고, 이 다섯 번째는 이제 뭘 쓰시냐면, 한계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한계는 사실 적지 않거나 적어도 이 A사나 B사 경쟁사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 약간은 사소할 수 있는 한계점들을 적어주시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야 조금 말이 음, 되고 우리 기술이 충분히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설득력이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 기술 적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정도를 적으시면 충분히 여기서도 경쟁력 있게 이 파트를 끌고 나가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 2-2의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큰 고민 없이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음, 상대방의 제품들의 그 특성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장점들, 여기 대부분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 장점들도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장점들 대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효익이 얼마나 더 크다라는 것들. 음, 그게 사업자 입장에서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심사위원이 봤을 때도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2-3인데 자, 2-3 부분은 확보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핵심 음, 기술이 뭐고 그 기술의 차별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네.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차별화, 확보 노력 정도의 네이밍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표나 다이어그램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베타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도출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일단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 개발한 내용도 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어떤 스펙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어떤 목적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시고 그 성과물이 무엇인지도 좀 적어 주시고 그래서 목적. 네, 결과적으로 성과물 그다음에 어떤 한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떤 핵심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어떤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도 원하는 건 뭔가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었던 과정을 조금 보고자 하는 거고, 그게 음, 완료되지 않고 아직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남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밑부분에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요 나머지 어떤 그 핵심 기술의 완성을 위해서 목표를 좀 설정하고, 이 목표에 대해서 조금 작성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성과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사진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2-1, 2-2-3까지 이 차별화 확보 노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명확히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많은 대표님들이 이 베타 서비스나 알파 서비스, 뭐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왜 기술적인 내용만 적는 건지, 혹시나 시장 조사를 하거나 뭐 수요를 확인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따로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장 분석이나 수요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 파트에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좀 쓰고 싶다면 이전 파트를 조금 더 보강해서 작성하는 게 좋고, 이 파트는 말 그대로 솔루셔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음, 뭐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솔루셔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성에 충실한 게 사실은 평가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간혹 질문처럼 이 솔루셔닝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자꾸 넣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여기는 지금 이 솔루셔닝에 대한 부분,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 개발해 왔는지,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어떤지,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에 좀 충실히 집중해서 음,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좀 훨씬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럼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집행 계획이거든요. 이게 음, 결국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창업 패키지 사업은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게 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 2-2, 2-3번을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은 우리가 밑에는 요거는 이제 주어진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 추진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음, 협약 기간 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니라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지원되는 기간이겠죠. 또 네. 의례적으로 우리가 뭐 3개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하고 이 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칸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칸이 좀 플러스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인력 채용도 있고 제품 패키지 디자인도 있고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도 있고 시제품 제작도 있는데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은 살짝 좀 잘못된 예시 같고 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이 아이템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개발을 위한 세부 과업들, 추진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되고 홍보용 웹사이트라기보다는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시면 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R&D의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전 신청을 받는다든지 음, 혹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채널을 만들든지 웹사이트를 제작하든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게 이 솔루셔닝 파트에서 중요한 사업 추진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이 양을 얼마나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은 10개 이내로 작성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12개월이 그렇게 길지 않고 네. 12월 달까지가 그러니까 총 한 9개월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음, 이 창업 아이템 개발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안에 대해서 어, 최초 설계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뭐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상품성 확인을 하게 되죠. 상품성이라는 거는 이게 뭐 잘 팔린다 안 팔린다를 떠나서 이 제품의 사용성이 어떤지를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음, 최종 안정화 작업을 하고 정식 출시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정도의 단계가 되네요. 그래서 뭐 더 음, 작을 수도 있고 뭐 한두 단계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10단계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면 어,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일정을 넘어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진행한 그 제품 서비스, 즉 핵심 기술의 솔루셔닝에 대한 자금 집행 내역이고 여기 보시면 음, 재료비가 사실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외주 용역비는 이제 외주 회사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고 그 외에 전시전을 참가해서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합쳐서 구체적으로 이 산출 근거가 뭔지를 좀 적어주시고 그 금액들이 음, 뭔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합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자금 집행 계획을 또 세우기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음,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저희가 자금 집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한 번 더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좀 업로드를 하고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살짝 바뀐 건 뭐냐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원래는 자금 집행 계획을 하나로 받았었죠. 한 번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을 했었는데 음, 이제는 이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주는 금액은 2천만 원 내외로 보통은 작성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4천만 원 내외로 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뭐 하고 2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1단계에서는 어, 기본 기술 설계를 좀 하셔야 되고 음, 이 기술에 대한 뭐 UX, UI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성과물들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분명히 UX, UI나 패키지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어플리케이션도 디자인이죠.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서비스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개요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음,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 음, 아니면 시제품 뭐 사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음, 아니면 완성된 패키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렇게 뭐 기존에도 이렇게 기본 기술 설계를 거치고 실제 시제품 생산을 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이번에는 좀 단계적으로 나눠놨다는 게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고, 이렇게 음, 진행하는 게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박경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고 나서 사실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제품이 생각한 것만큼 퀄리티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 개발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추상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실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상과 달리. 그래서 여기서 좀 음, 고전을 하시는데 기본 기술 설계에 대한 어떤 그 성과물들을 먼저 갖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시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만약에 시제품 개발이 실패할지라도 기본적인 기술 설계에 대한 성과물들은 우리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음,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음, 기관 입장에서도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조금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두 단계에 나눠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제품 서비스의 포커스를 네, 관점을 어, 기술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제품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음, 기술 개발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 과거에는 이렇게 개발했었고, 현재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파트 2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예비 창업 패키지 기관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 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음, 어떤 기관은 AI, 어떤 기관은 기술은 아니지만 B2B라든지 B2C라든지 어떤 기관은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기술들이 각 기관마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다면 나와 핏이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게 음, 아니라 나는 어떤 핵심 기술을 특정하게 갖고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 맞춰서 그 기술들을 정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데 양도 많다 보니까 대표님들 이 사업계획서 준비하실 때 오늘 나왔던 내용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잘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